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벌써 11월 30일이에요. 12월에는 QT 종료와 금리 인하가 기대됩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유동성이 풀릴 것 같아요. 오늘은 박도환 작가님이 집필하신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 전에 일단 계좌부터 공개하면 SOXL은 벌써 21% 수익 중이에요. 아이렌만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렌은 0.52% 손실 중입니다. 쏙슬과 아이렌 거의 반반씩 투자를 했어요. 비트팜스는 100만원 추가 투입을 해서 115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5% 수익 중에 있어요. 비트팜스와 사이퍼 마이닝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렌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엔비디아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이랜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 같아요. SOXL은 금요일에도 5% 가까이 상승했고요. 비트팜스는 무려 12%나 급등을 했어요. 비트팜스는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고점 근처에 가면 매도할 생각이에요.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의 목차인데요. 파트 1은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의 투자의 여정이라는 부분이고요. 파트 2는 초기 투자금 2억이 수백억이 되기까지 나의 투자 전략. 파트 3는 투자자의 마인드셋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트 4는 폭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 부분은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앞부분 중요한 부분만 요약했어요. 현재 박도환 작가는 600억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 100억을 빼면 500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판매 이익금은 전량 좋은데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시고 간접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목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이다 라는 타이틀인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답니다. 당시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했었는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왜 우리 집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생애 첫 투자는 알바를 해서 모았던 3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01년 5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007년 2000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투자로서 수익의 짜릿함을 느꼈답니다. 소소한 성공은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져 부실 기업에 투자하고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큰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폐지가 되었대요. 당시에는 누군가가 좋다라고 하면 덩달아 샀고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버티고 더 떨어지면 두려움 속에 팔아치웠대요. 그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주식 투자의 초보자라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길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면 벽에 머리를 박고 죽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누군가는 투자에 성공하는데 왜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걸까? 좋은 기업과 종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이 흔들릴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순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를 잘하고 있는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종목을 샀을까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대요. 결국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첫 1억 달성의 달콤한 초보자에게 찾아온 행운이라는 제목인데요. 2009년 11월 배당 수익을 노리자라고 생각하며 두산 주식을 매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권을 성사시켰대요. 두산은 상한가를 갖고 5만원에 매수했던 두산이 8만원에 전량 매도했대요. 이후 금호 석유화학을 2만원에 매수해서 4만원에 매도했대요. 대학생 때 1000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이라고 기대와 욕망을 동시에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덫을 남기기 때문이래요. 주식 초보 때의 어설픈 성공은 오만함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식 투자 초창기 때 관리 종목 1, 200원짜리에 투자해 200%, 300%를 몇 번 먹었었는데요. 소액으로. 거기에서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여지없이 계좌는 쪼그라들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했고 단기간에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달성했대요. 이때의 성공을 계기로 나는 투자에 있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위험한 착각 그리고 무모한 자신감에 빠지게 되었대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니 회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투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 사무실에 지원에 합류하게 되었대요. 초창기에 달콤한 수익을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주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단기간의 큰 수익으로 부모님 돈도 빌려 투자를 하게 됐대요. 그러나 2016년 봄 중국 경제 위기설이 돌자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바이오주에 타격이 심했대요. 매출 적자와 신약 실패 임상 연기 발표, 버티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텼으나 안되겠다 싶어 손절하고 나오면 주가는 다시 반등. 반등 소식에 다시 매수를 하면 주가는 곤두박질.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돈을 다 날리고 결국 계좌에는 0이라는 숫자가 찍혔대요.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우울증이 찾아와 1년간 방에만 틀어박혀 치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다는데요. 그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중고 1톤 화물차를 마련해서 택배기사를 시작했다. 택배기사를 하며 오랜 동안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러시아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매일매일 신혼의 기분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 가정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식당에 납품된 숯 유통업을 배우게 되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택배와 숯 유통업을 병행하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증시는 크게 폭락했다. 시장을 지켜보며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데요. 2019년 일본 아베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벤트 이후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붐이 일어났다. 여기에 기회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과거에 잃어버린 투자금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박도환 작가님은 두 번째 깡통을 찼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을 보도했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코스피는 일주일 사이에 2200에서 1400선까지 곤두박질 쳤고 신용으로 불린 자금은 독이 되어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3천만원, 부모님께 빌렸던 7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자산은 마이너스 4천만원이 되었대요. 부모님께 빌린 돈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절대 날리면 안 되는 돈이었대요. 지나간 코로나 기간을 온몸으로 겪던 그 무렵 한 줄의 뉴스가 저를 멈춰세웠다. 재택근무 온라인 확산으로 노트북 수요가 폭증하고 노트북 수요가 늘면 IT 부품 수요가 오르고 반도체가 따라온다. 다시 차트를 열었다.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중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강하게 베팅을 했다. 투자한 종목이 급등했고 급등한 종목을 팔아 같은 소부장 섹터에서 아래에 처져 있는 시총 3천억 미만 주식을 찾아 다시 매입.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기적처럼 엄청난 회전율을 기록해서 517%의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던 중 한 기사의 시선이 머물렀다. 중국이 새롭게 원전 100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한 줄이 주는 울림은 꽤 컸었다는데요. 자원 부국이 왜 원전을 100기나 새로 짓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절감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미래는 중국에서 누군가는 직시한 것 같았다. 그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당선으로 수소, 태양광, 풍력 섹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은 그야말로 위기감에 휩싸였대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반쯤은 부도 기업으로 취급받는 분위기도 있었대요. 부채 비율이 300% 이상 6년 연속 구조조정 진행 중 누구도 두산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좀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지주사 두산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두산의 당시 주가는 4만원대, 시가총액은 5에서 6천억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알짜 자회사들 두산 퓨엑셀과 두산전자 등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니 아무리 낮게 잡아도 1조 원은 훌쩍 넘는 것이었다. 모두가 원전을 끝났다고 할 때 두산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제3국에 원전을 공동으로 수출하겠다라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두산의 주가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폭발했다. 그때 계좌가 12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 투자 수익금 12억 달성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광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물적 분할 실패 등등 20억이 다시 반토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500억대의 슈퍼 개미가 되었다. 여기서 박도환 작가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평가된 기업과 오래 동행하는 전략. 결국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믿음. 구조를 보는 눈과 건강한 기업을 알아보는 힘. 미국, 중국과 경쟁하는 종목은 사지 않는 이유. 그 외에 주식 투자의 주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몰빵하지 않기. 최대한 손실 한계를 정해두기. 빠른 손절 의사결정.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에서 손절을 하지 못해 반대 매매를 당하고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락했다. 조금 더 버텨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손절은 실패의 인정이 아니라 실패의 최소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을 잘 못하는 타입인데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더 큰 손실을 떠안는 것 같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수익을 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주식 관련 여러 책을 읽었지만 손절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살아있어야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용과 대출의 현명한 활용법과 위험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박도환 작가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신용을 1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늦게 가더라도 신용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어요. 책 내용에는 어려운 말들은 없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편하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판매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구매해서 간접 기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12월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